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대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중 파악한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 현황, 수도권 공공장학숙 및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필요성,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실태, 우리시 기금 예치와 운영 현황 등을 뒤집어보고 집행부와 함께 개선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의 목적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질타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보다 나은 시정을 펼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행복공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역성장을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백신 접종 재고, 내수 및 무역 수지 개선,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서민 경제, 특히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이룸 카드 발행, 공공요금 및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파고는 높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파악한 우리 시정의 문제점을 뒤집어보고 집행부와 함께 개선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의 목적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보다 나은 시정을 펼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정질문이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정원율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북부청사 개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열 소재 원광보건대학교 기숙사를 2016년에 매입하는 대신 구함열 읍사무소, 구함열 출장소, 구 차량 등록 사업소 등 3개 청사를 매각하기로 의회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청사가 개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청사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필요한 관리비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구청사 및 공유재산 매각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 매각 대금을 조례에 근거하여 청사 건립기금에 적립했다면 현재의 LH 사태와는 무관하지만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하므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박종대 의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유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벌써 16년도니까 이제 5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의회에서 대승적으로 결단을 해준 것 지금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결해 주실 때 조건이 3개의 국유재산은 매각을 해서 그 매입 대금을 충당한다. 이제 그렇게 조건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이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 당시에 의회에 저희들이 약속드린 대로 3개 건물의 매각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지금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될 그런 그 행정 사무가 수요가 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출장소 자리는 거기에 지금 보건치소가 이제 새로 신축을 합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은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새로 다른 건물에 임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우선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쪽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건물은 농민회가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민회를 지금 농민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걸 계기로 해서 다시 또 농민하고 협상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멜 읍사무소 자리 거기는 지금 농어촌공사 건물 신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농어촌공사 또한 우리 지역 북부 지역 주민들의 큰 그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신축하는 동안에 읍사무소를 좀 임대를 해주는 것도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돼서 예. 농어촌공사 임대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 이제 하멜읍사무소, 하멜출장소, 차량등록사무소, 무형동사무소, 동산동사무소, 송악동, 마동 여러 개가 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기는 오연이나 동산이나 송악, 마동은 공용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예. 이 3개만큼은 논쟁이 너무나 시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엄청나게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각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서 조항까지 예. 다뤄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 107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복지회관도 지어지고 또는 이놈을 매각을 하면 여기에 한 30억 정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시장님의 농업정책에 우리가 반영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렵게 한 것인데 본의원은 이게 지금까지도 매각이 안 돼서 어차피 매각할 건데 예.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매각을 하면은 더 우리 공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예. 그런 판단을 해서 일단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예. 이것만큼은 시장님이 서둘러서 매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일이죠? 드립니다. 이거 반드시 매각을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불과 몇 년 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 마동동 사무소에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후 2020년 2월에 문을 열어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는 채 2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구 이두백화점 부지로 이전하겠다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이번 기회에 상정되었고 2019년 7월에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12억 4천만 원을 들여 개관한 청년센터 청습도 불과 몇 년 만에 구 한우바 호텔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억 원 정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하였으나 신축해서 문을 연 기관들은 불과 2, 3년밖에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1개의 건물을 약 100억 원을 들여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전마을을 제외한 10건의 건물이 모두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 3년 동안 100억이 넘는 세금을 들여 구도심 건물만을 매입했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상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 한우바 호텔의 경우에는 건물 매입가가
24억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무려 27억 원입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경으로 시 재정을 다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급하게 해당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며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리에서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재산을 취득한 뒤에는 그냥 방치하는 게 많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두 건은 매입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한 건은 1년 반이 지나도록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공유재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적시성과 적절성을 심대히 침해하여 우리 시 건전재정 운영을 심각하게 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 시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시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구구절절히 뭐 적절한 지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의 공유자산 취득이 많았던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비사업을 받았는데 국비사업은 주로 구도심의 이제 재생에 관련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그 사업 목적대로 하다 보니까 구도심에 이제 공유자산 취득이 이제 많았고 거기에 또 그 홀로그램 서비스 센터 성수를 왜 이렇게 빨리 옮기냐. 사실은 홀로그램 서비스 센터는 뭐 꼭 옮겨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왜 그 계획에 포함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럼 한쪽으로 모아놓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꼭 옮겨야 될 필요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고 청숙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거기에 전부 사회 서비스원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왜 그런 건지 사회 서비스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을 독립 건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신청을 해서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두 자치단체가 지금 심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유치가 되면은 청습도 옮겨가는 것이고 유치가 안 되면은 청습도 반드시 옮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신축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뜻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공유재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도 R&D 센터를 통합관리해야 된다. 한 건물의 통합관리 제일 먼저 의의를 제기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도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우리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꼭 개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또 구도심 건물을 매입을 하다 보면 또 지난번처럼 한옥 호텔처럼 문제가 소지가 생겨요. 구도심은 건물 낡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익산시가 계획을 하실 때 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좀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좀만 보충하면은 재생 사업의 목적이 구도심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구도시를 활성화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낡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비용이 한 반값 이하로 쌉니다. 어쨌든 뭐 구입 비용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셨는데 그 건설비가 적정한 단가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처음에 한옥 호텔 건축비는 그렇게 리모델링비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 손대고 이게 그래서 그 건물이 이게 헌집 고치기가 새집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것을 우려해서 의원이 이것을 질타하기보다는 시장님과 집행과 우리가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3조 2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게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공기숙사
임대기숙사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숙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건립하여 운영하는 기숙사로서 월세 일부를 지원해서 서울의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주거 형태입니다. 이 같은 공공기숙사는 대학생 연합 생활관과 행복기숙사, 재경기숙사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대학생 연합 생활관은 교육부와 전국은행연합회가 함께 설립한 대표적인 공공기숙사,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고, 행복기숙사는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자체 및 사립대학과 함께 만든 공공기숙사이며, 재경기숙사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각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을 위해 지자체별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기숙사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이 같은 공공기숙사들이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주거 비용입니다. 평균 월 임대료가 12만 원에서 25만 선으로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53만 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지방 출신 대학생의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 익산 출신 대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기숙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연합생활관이나 행복기숙사는 전국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모집이기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재경기숙사는 해당 지역 출신만으로 거의 채워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기준으로 서울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경기숙사가 30여 개가 있으며, 그중 전라북도는 전주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등 4개 시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전주시만 사업소 형태로 시가 지정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입사 시에만 약 7만 원 정도 입사비를 부과하고, 그 후에는 월 사용료를 15만 원, 세끼의 식사까지 제공되어 매우 저렴한 실정입니다. 입사 조건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서 부모 중 1명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 출신 학생들은 팔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장학숙을 설치하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을 신축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연간 운영비는 5억 안팎으로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출신 학생들이 보듬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강서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서울시와 LH공사를 주축으로 순천시, 완주군, 청주시, 김제시 19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공공기숙사입니다. 총 수용 인원은 382명이며 참여지역 출신 대학생이 월 12만 원 정도 비용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18명의 배정 인원을 가지고 있던 곡성군이 건축부담금 4억 원을 보전받는 조건으로 10명의 배정 인원을 화성군으로 양도한 것에 볼 수 있듯이 우리 시 역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참여할 기회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 교육정보과에서 지난 1월에 서울시와 행복기숙사에 입주하여 요청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문 발송만으로 부족합니다. 화성군의 사례에 볼 수 있듯이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 배정 인원을 확보하고 공공기숙사 운영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시의 참여 의지를 더욱 강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우리 시 장학숙 설치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중대 의장님 정말 탁월한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깊은 애정을 보이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익산에서 수도권으로 특히 서울로 가는 학생이 1년에 230명 꼴 됩니다. 그 중에는 경제적인 형편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려운
정말 젊은 인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사례를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다동이 가정에 방문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의장님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 젊은 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방송대학을 서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KTX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집에서 또 역전까지 걸어가서 KTX 타고 저녁에 맨 마지막 막차 타고 오고 허구한 날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길래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당시에 이런 그 기숙사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정말 절실히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물론 저희들이 사회단체 좀 연결해서 그 교통비를 좀 지원을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마침 우리 의장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결과 어제 좋은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홍제동에 운영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기숙사 10시를 익산시에 배정을 하겠다. 그런 통보가 어제 왔어요. 네, 우리 직원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년 1학기부터 이것을 우리들이 사용하자 그러는데, 저는 마음이 급해서 이번 2학기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협의를 해라. 그러면은 저 추경이 얼마 조만간 있으니까 의료하고도 필요하다면 빨리 협의를 해서 이번 2학기부터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시작은 10시를 불과했지만 이제는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계속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께 정말 진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10시를 얻기가 정말로 어려운데 우리 교육정보과 과장님, 시장님 정말 애쓰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른데 지자체하고도 저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다둥이도 그렇고 지금 몇 사람들이 사실은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아침에 이 KTX에 출동하는 것이 이 요금도 요금이지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우리 익산시만 이것이 좀 빠진 부분인데, 또 시장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가능성,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입니다. 장학석 운영은 작게는 우리 시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우리 시 100년 대계를 위한 투자라고 분호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 우리 장학석이 잘 운영되고 특히 10시를 혜택을 얻은 이 10시를 잘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배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에 개관한 익산 공공미디어센터는 전국 최초 미디어센터 모델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운영평가 사업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지정되었고, 전국 미디어협회에서 2016년, 2019년에 우수지역 미디어센터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영상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교육과 영화 방송 제작 실습, 무료 영화 상영회, 영상 장비되어 촬영 위한 스튜디오 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각지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간 4억 5천만 원의 민간 위탁금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 걸맞지 않게 시설 및 장비 운영에 있어서는 부실하지 않은가 걱정스럽습니다.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공공영상 미디어센터 장비 구입에는 13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구입 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SNS 영상을 게시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인기 유튜버들이 막대한 수입을 늘리고 있는 현재에서 영상 편집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센터의 영상 편집실은 개관 당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스튜디오 조정실의 비디오 스위치, 바로 영상 믹서입니다. 이 개관 당시에 구입한 장비 일부는 노후화가 심해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비 구입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시민이 어떠한 장비나 시설을 더 필요로 한지 철저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장비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내구년 안에 지나거나 파손된 장비들은 과감히 불용 처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겠습니다. 시장님, 특히 앞서 언급한 스튜디오 장비는 10년이 넘게 노후화되어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는 촬영, 녹음, 조명 등의 기기를 시급히 교체하며 이용객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1인 미디어 녹음실 구축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를 위해 2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민 편의를 위해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114 안내 전화번호를 문의하며 팩스 전화번호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전화번호는 여전히 07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070 번호가 상업적 광고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보이스피싱에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신을 꺼려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조속히 일반 번호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연도별 대관 수입과 방문객 수 변화입니다. 이 센터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대관 수입 감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방문객 수 감소는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보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대관 수입과 방문객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추세를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감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길은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이에 따라 영상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기에 지역 내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을 더욱 막중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적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센터 활용성을 제고하여 방문객 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모두가 소홀하기 쉬운 이런 그 세심한 분야까지 구석구석 살피시는 의원님 다시 한번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장비 교체를 제때제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정의 관심에서 조금 밀려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저도 반성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디어 시대가 다가오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역할은 갈수록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시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예산을 반영해서 노후된 장비들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미디어 센터는 특히 세계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발맞춰 진화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확산이 되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도 그 역할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은 물론 시민들이 영상과 방송 등 미디어 세상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자 소통과 공유 문화시설로 미디어 센터가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 제도는 예산 통제를 벗어나 특정 사업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출을 보장받는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성과 탄력성의 보장은 한편으로는 방만한 운영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적정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며 한번 설치되면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밀접해 연계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조정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하여서 기금 설치에 대한 기금 일몰제 도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 분석식 제도 등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유사 기금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매년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등
다소 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기금 운용 후 형식적 및 자의성, 예산 사업가의 중복,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청사관리기금 등 9개의 기금을 2020년에 조성해서 기준 550억 원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금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의 예치 방법과 수용률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영하며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기준 수립을 의하면 기금의 여유 자금은 운용 및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립체 투자 등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시 근고의 정기예금 형식으로 여유 자금을 예치하거나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보통 예금에 그대로 방치하여 이자 소득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선장 동력가의 투자진흥기금 58억 전액, 자활기금, 폐기물 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다수 기금이 보통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시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기금의 경우에는 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위해 보통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출 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만을 위해 보통 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것은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율이 높은 공립체 CD 등에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기금 전체를 한 개의 시중은행에 전부 예치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지방세수 부족과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기금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유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우리 시 재정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 총괄 부서에서는 여유 자금의 개념이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장단기 관점에서 여유 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들여다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기금 문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은 좀 그 사정이 조금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수익률 높은 곳에 자유롭게 예금을 예치를 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우리 기금도 금고은행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9개 기금 현재 544억이죠. 그것이 지금 전북은행에 이제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유롭게 이자율 따라서 옮겨 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69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보통예금이거든요. 보통예금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뭐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수시로 지출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예금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도 좀 장기간 묵혀있을 이런 자금들이 있다고 예치가 되면 그때 예금 종류를 바꿔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심을 좀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이제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사실은 큰 차이 예측 기간에 따라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제가 보니까 예측 기간 쪽 비교를 해보니까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이율이 0.03%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기금 운용 문제가 옛날같이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 기금이 이자율을 이제 본연이 생각하시는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 전북은행에 예치하는 부분도 저도 그걸 충분히 감당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북은행이 이자율을 0.1%라도 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내 것 같이 예. 이거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지만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옮길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해서 0.1%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그런 드리고 노력이 예. 저희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금액이 적지만 그도 솔찬히 됩니다. 이 그금을 하여튼 이자를 조금 더 감안해서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예.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기광고 발전기금, 의료급여기금, 지방채 상환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의 존속 여부에 따른 법령의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등 수입의 그 전부가 일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유사 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합시키고 최근 사업실적의 미비한 기금은 폐지를 검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 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수입의 대부분인 투자진흥기금은 일반 회계로 편입시키고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존치 필요성이 떨어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광역단체와 서울, 경기, 강원 등 접정지구 기초단체에서만 대부분 설치하고 있는데 유독 전라북도에만 14개 시군이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가 운영한다고 우리 시도 조건적으로 따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남북관계 채널의 혼선을 이야기하면서 중앙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금은 현재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그 일몰제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되면은 제로 베이스에서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폐지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4개 기금은 아마 일몰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몰제가 되기 전에라도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재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고, 다만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북관계 경색돼서 이거 필요 없지 않냐는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남북교류법이 제정이 되면서 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로서 이제 나서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 협의체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지금 또 유라시아 철도라는 그 대북사 그 남북교류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감안할 때 저희는 그 남북교류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기조에 맞게 저는 남북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충분히 시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제 본의원은 사실은 일반에게 전입금이나 이런 걸 룰을 보면 행정 집행 실적이 없다 이런 것은 폐지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부도 남북 교류 사업에 혼선이 온다 해가지고 지방 정부에서 빠져라, 관여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지금 정부가 작년에 또 법 개정하면서 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부득이 우리가 뭐 이렇게 거기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쨌든 시청사는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우리 거니까 우리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기금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서 청사 짓는데 좀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이 어떤가. 본인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본인은 이제 이런 정도 그 답변을 시장님 답변을 저는 뭐 더 이상 뭐 저기 않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재경기숙사의 필요성,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정비, 적법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논의된 우리 시 현황 문제들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안겨주는 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